자,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하랍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나와서 적응이 안 되네. 아, 괜찮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레거시 미디어의 최영일의 새날 적응기 오늘 같은 날은 봐줄만해. 사실은 거기서 최고의 평론가가 오늘 어디 안 간다면 또. 말 좀 하자 진짜. 최고의 평론가가 얼마나 얘기 나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지를 보는 재미가 그렇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겠네요. 자, 윤석열은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식물총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심지어 오늘 나온 것 중에는 윤석열을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하자도 나왔고요. 인사권의 의견 개진도 못하게 하자도 나왔고. 맞아요.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스스로가 지금 셀프로 자리만 유지하고 있고 쉽게 표현하면 이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금충 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월급만 받아간다고. 근데 실제로 많이 하지. 윤석열이 이렇게 올가맨 건 잘 생각해 보면 한동훈 측근 문제 그리고 장모 뭐 자기 부인 나경원 이런 식으로 주위에 그런 것들이 꽁꽁 얼매이다 보니까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자기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는 총장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 빙의를 해볼게요. 저희 윤 총장님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자, 그리 오는구나. 자, 왜냐하면 지금 윤 총장님의 큰 뜻을 대붕의 뜻을 어찌 쪼무라기들이 알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고. 아니야. 마징에 갈라 그랬더. 윤 총장님의 이 굳은 심지는 오직 하나야.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장으로 바뀌는 거지. 나는 1년만 임기를 더 채우고 내가 나가면 검찰총장 직은 사라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개혁되는 거잖아, 자동으로. 근데 그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등에 업고 대권에 도전하겠다. 그건 모르지. 그건 난 모르는 거고. 왜 빙의가 됐다 말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이 정말 그 세상의 악을 씻으려는 이 사제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검찰에 악귀가 있어. 예. 정치 검찰의 악귀가 항상 나라를 이제 망쳐먹었어. 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악귀를 내 몸에 빨아들여서 내가 장렬하게 죽는 거야. 예. 이게 엑소시스트의 시나리오 아니에요? 윤 총장님은 내가 그 액마기가 되기로 한 거지. 이게 얼마나 장렬합니까? 예, 저 알람도 안 떴는데 약 10,000명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요? 발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YTN 쪽이 우리 방송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요? 모니터링 팀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을 이상하게 세게 하면 YTN도 못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못 나가고 있어. 그건 아무 걱정하지 마. 아니, 지금 이게 유튜브잖아요. 방심위에도 걸리지 않는 방송인데, 여기 소설도 못 쓰나? 여기서 소설 쓴다고 소설가 협회가 뭐 이 사과하라 그러지 오늘 새날 출신이요. 그럼요. 사과하라 그러죠. 새날 출신이 그러나? 새날 출신이 오늘 방통위원 가신 날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제 거의 그분 그분 새날 출신으로 이제 이렇게 딱 우리 여기서 방송을 200회 가까이 했는데 정말? 고정적으로? 그럼요. 대단한 방송이구나. 몰랐어. 자, 어쨌건 간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건 뭐냐면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낸 권고안이지만 검찰개혁안을 보면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혹은 법학자 출신 또는 여성 검찰총장도 출연 가능하다.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이거를 한국의 검찰총장, 검찰제도는 독일식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한국에 이식된 거라고 많은 법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개혁으로 추진하는 쪽은 약간 미국식에 가까운 거예요. 미국 연방검찰은요. 검찰총장이 없어요. 검찰총장직이 없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야. 법무부 장관 따로 있고 검찰총장이 있고 이걸 두 개로 나누나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거고 치프로 주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죠. 주 검사는 선거로 뽑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감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광역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주 하나가 뭐 우리나라만 하니까 다르겠지만 또 저 민주주의 문화 풍토 제도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은 일본식이 정답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국식 방식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미국을 닮으려고 노력해온 나라입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차원에서. 그러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연방검찰을 이끌고 그게 대검이에요. 이게 대검. 그리고 우리가 고검하고 지검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선출로 가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적어도 독립권을 강화한 가운데 이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검찰 조직으로 제도화를 하면 지금 현재 이 대검의 특수와 공안이 하던 일은 공수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선 수사는 이제 경찰이 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굳이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 안 해도 되는데 그럼 그 자리는 필요 없어. 훌륭하다. 그럼 그 자리를 없애버리면 세금이 남지. 그러면은 검찰 직원들 복지 좀 높여주자고요.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한 2억 받을까? 뭐 그 정도 돼요. 2억 좀 안 돼. 한 1억 8천 정도. 정도 하면 2억 넘어요. 이거 그런데 판공비까지 하면 그렇겠지. 그렇게 되면은 또 검사장들이 승진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지니까 또 진짜 개판 칠 수도 있죠. 나 이거 검사장이 막바지야? 에이씨 내 맘대로 해버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됐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조율하고 토론시키고 중재하고 하는 그런 위치로서의 검찰총장. 이게 지배하고 뭐 이렇게 찍어 누르고 뭐 정치적인 뭐 오면은 뭐 조인트 까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기존처럼 실제로 의장처럼 여러 검사장들의 위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법무부 차관이 하면 되잖아. 에이, 그 차관은 또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찰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개 한 외청이잖아요, 여기는. 다른 거 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면 수석 검사장을 두자. 그래, 어쨌든. 검사장 회의에서 의장이니까 아니 민주적으로 그 검사장이- 토론하는 거에 그 검사장이 사회자인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가감을 작심하고 나왔구나 아주. 검찰청장 정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빙의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리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찰총장. 이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야. 멋있네요, 진짜. 괜찮잖아. 없어도 될 자리잖아. 지금 윤석열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 안 돼. 없으면 더 잘 돌아갈 수 있으나 문제는 이분이 없으면 뉴스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밑에서 보이지 않는 이 오리발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긴. 계속 한동훈이 저렇게 개길 수 있는 거예요. 야, 동훈아, 나 보이지? 나 이거 보이잖아.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동훈이가 그렇게 엄프를 하면서 그러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바로 납작 엎드릴걸? 그게 그 썰이 하나 있어. 한동훈이 정진웅한테 핸드폰 안 뺏기려고 했던 이유가 윤석열과 통화한 얘기 들킬까봐. 맞아요. 썰이 아니라 이게 우리 지금 이 자리를 비우셨지만 성동일에 또 IT 전문가가 하나 있잖아요. 이분 얘기는 한동훈이 유심을 옮겨가면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유심을 옮겨서 썼지 당연히 다른 기기에. 그래서 뭐 유심 낙이 걸려 있는 폰을 풀려고 가져가려고 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유심의 정보와 지금 현재 있는 정보를 뭐 다른 폰에서 맞춰보려고 했거나 뭐 이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폰 안에 분명히 미처 지우지 못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지우기 위해서 하다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쨌든 그게 이제 강력한 추정인데 최근에 통화한 지켜봅시다. 내용이라든가 미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갖다가 발목 잡기 위해서 미리 녹취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데는 그 내부에 조직 내부에서 VIP하고 통화할 때는 대포폰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얼마나 그 포렌식에 대해서 이들이 빠삭한데. 근데 그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게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그 VIP가 검찰 VIP 말하는 거죠. 검찰의 VIP. 문 대통령이라고 깜짝 놀랐네. 대통령은 VVIP. 뭘 몰라 왜?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를테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공수처 뭐 후속 법안도 지금 오늘 막 이야기 나오고 그런 맞아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사실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지하는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대통령과 주변 그리고 고위층. 근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의 측근 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혼자 그 수사 받는 것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공수처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윤석열 관련한 1호 법안을 만들긴 힘들 거겠지만 그렇죠. 지금 뭐 장모 사건이나 하다못해 미래통합당 나경원 같은 사건은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 자체도 의혹이고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조국 장관의 수사를 저렇게 과하게 한 것도 의혹이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건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동훈과 윤석열이 현직이 없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어쩌면 그 윤석열 입장에서 공수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슬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윤석열 측근이나 가족에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공수처로 가자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드는 스킵하는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취임 후 지금까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대는 없었어요. 사실은 이건 의회가 정하면 따를 일이다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겉으로는 뭐 그렇게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속으로는 겁나 반대했죠. 아니 그리고 싫으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하고 거죠. 그리고 통합당을 싸고 도는 느낌이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야당의 대권 후보 1위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심지어는 지금 한동훈 그건 맞는데 이 입장은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이 공수처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 사실상 대호 프로젝트를 갖다가 가동시켰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되는 게 가장 검찰 조직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리고 대호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는 주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어쨌든 이 공수처 문제나 이런 그 개혁적인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라도 지금 그 확실하게 좀 제대로 된 선택들을 갖다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장모 건은 뭐 이미 드러난 사건이고 이번에 저번에 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했던 이야기죠. 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사건 이런 것들은 진짜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러니까 장모가 여러 건, 마누라도 한 2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측근 한동훈. 이렇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이 어떤 목소리를 내도 저쪽에 저쪽 극우 쪽의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일반의 중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중도에서 보수까지 윤석열 총장 일가와 관련된 사건이 그동안은 마치 가짜뉴스처럼 저쪽은 눈에 안 들어왔던 거야. 그렇지. 윤석열이 너무 자기 측 입장에서 멋있어 보였던 거지. 문재인 정권하고 혼자 오롯이 맞서는 폭풍 속의 사나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드디어 윤석열 총장 일가의 사건들이 이런저런 링크로 이제 보수 이 메신저에 돌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를 들면 이게 그 중도나 보수 진영의 언론사에서 최병훈 이게 사실입니까? 그거 벌써 1년 전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유력자들이. 그러면 이게 대권 후보 될 수 있나? 안 되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제일 좆되는 상황은 그거네. 보수 쪽에서 버리는 카드로 쓰기 시작하면 그때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 불쏘시개로 쓰죠. 페이스메이커로 쓰고. 그래서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렇게 윤석열을 빨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좋아하죠. 모르시죠? 그냥 불쏘시개 쓰려고. 그럼 안철수가 상대적으로 돋보일까 봐. 자기 스스로는 빛을 못 내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항성이 아니야. 행성이야. 근데 우리 시청자 중에도 지금 얘기하는 것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 그럼요. 지금 계속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김성수 평론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좋은 거네. 예. 고무적인 거네. 고무적인 거네. 근데 지금 초반에는 댓글 보지 마세요. 왜? 악플도 많이 달려요. 저는요. 이걸 모르시는구나. 저는 악플이 달려야 오늘 입 좀 풀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야, 변태네. 변태가 아니고 종편의 사도 그러니까. 종편에서 9년을 버티려면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나를 검색해봐. 그 악플이 없어. 그럼 나 일 안 했구나 오늘. 일 안 한 거야 형이. 근데 악플이 막 달리잖아. 저는 그런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이 방송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좀 기회주의적 느낌의 평론을 하면 악플이 달리고 확실한 색깔 확실한 거 해주면은 오늘은 기회주의적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6년 만에 처음 다시 와서 그동안 생활이 많이 발전했구나. 기업형 방송이 됐구나. 여기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이 됐구나. 그리고 정규 프로그램이 몇 개죠? 우리? 파워와 위상이 상당하구나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악플을 한 시청하시는 분들의 60%가 달아주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왜냐하면은 이제 이 입을 풀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이 성동일 오늘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그럼요. 목표는 1000회. 아직 100회밖에 안 했어. 그렇지. 아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최영일도 초창기 멤버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 동수형도 안 왔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저 감 보면서 몸풀기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좀 샜는데 욕 좋습니다. 이제 조만간 끝낼 생각인데요. 음. 어쨌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왜 그런 거지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 국민들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흠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첫 단추를 잘못 끼므로써 자기 지지층 이 등을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 그렇죠. 지지했던 사람들은 비판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측근이라든지 가족 비리가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 맞아요. 이런 상황은 정치에서 그게 정치인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간에 가장 불행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을 뺏기더라도 끝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그 지지를 갖고 나중에 언젠가는 전설이 되는 사람과 보세요. 윤석열이 나중에 지금 공수처의 뭐 대상이 분명히 될 거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 그러면 왜 그때 조국 수사는 그렇게 했지 하면 윤석열은 그 수사에 어느 정도는 왜 그거를 왜 자기 측근 수사는 왜 막았지? 뭐 부의 문제 같은 거는 수사를 기소권과 함께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자체는 이미 예상컨이와 아주 비참한 말로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물러나는 상황이 아니고 공수처가 생기는 상황과 윤석열의 퇴임이 같이 맞물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1년은. 아니, 가슴이 아프다니까. 어떻게 하긴요. 명예전당에 올라가면 아니,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사람 자기가 개과천선을 할 수 있잖아. 뭔가를 결정하라고 하지 마. 아니. 그러면 항상 그렇게 도망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봐요. 지금 단추를 한 절반쯤 잘못 꼈잖아. 절반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2년 중에 1년을 잘못 꼈으니까. 거의 6개 중에서 5개를 잘못 꼈어. 시간으로 보면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 방법 간단해요. 단추를 풀어야 돼. 처음부터 풀어야지. 단추를 풀 수 있어요? 조국 단추 풀 수 있어요? 조국 단추를 어떻게 풀어 지금 못 풀지. 이건 이렇게 완전히 다 헝클어져 버렸는데. 사과하는 순간 내려가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못 푼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단추를 잠그던 것을 멈춘 상황이에요. 삐뚤어졌네? 근데 풀려니까 못 풀어. 가려니까 가면 끝까지 다 틀려. 끝에 틀리는 게 보이잖아요. 1년 그냥 버틴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마 그럴걸? 아니, 왜냐면 지금 그래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관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이 야당이 뭐라고 반격을 해요? 지금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라니까.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명예직이었어요. 검찰 출신의 선배가 장관 달고 좀 연금 받으시죠? 일은 총장이 제가 다 합니다. 아시죠? 눈 감아 주십시오. 아니 기존에는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전부 다 검찰. 3위일체예요. 3위일체 원래. 그렇지. 총장이 파워맨이고 나머지는 명예직 둘러리들이야. 연락책들. 하지만 그들이 선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을 하려면 검찰총장은 명예직이 돼야만 해요. 그래서 최초의 명예직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총장은 1년 가시방석 위에서 고통을 받다가 자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물러나시고 검찰총장직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직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근데 1년 거예요. 동안 그렇게 버티고만 있으면은 굉장히 지지도는 떨어질 텐데. 무슨 지지도? 대선에 나오라는 지금 15.5%까지 그렇죠. RN서치의 분석으로는 15.5%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잘 봐요.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정치의 묘인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난 그 사람의 말을 한 70% 믿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뭐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맞아. 정무 감각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야. 정무 감각이 있으면 이 정도 지경까지 못 와요. 그거 하나는 대단한 꼴이라고 봐야지 하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임기를 지키면 대선 지지율은 계속 올라간다. 아무것도 안 해도 봐요. 그 계속 언론이 도와주잖아. 자, 법무부가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뭐가 데자뷰가 되냐면 지난 정권에 마치 최동국 검찰총장처럼 막 연출을 한다고.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은 말도 안 하고 버텨.
그러면 그 대선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니까. 예. 20%까지 갈 거예요. 알겠어요. 버티는 것만으로. 이 예언을 가지고 내기를 하죠. 아니, 좋아요. 자, 그런 얘기 좋아. 응. 자, 10만 원 빵. 10만 원, 10만 원 좋아. 좋아. 해봐. 그럼 임기를 채운다. 나는 못 채운다고 봐. 못 채운다. 이거 왜 성수형은? 저도 못 채울 것 같다. 못 채운다. 그러니까 중간에 임기를 채우고 나오면 응. 임팩트가 떨어져요. 응.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검찰이 대통령 뽕을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검찰 인사 빵 냈을 때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던지고 나와야. 그럼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주잖아. 다음 가깝네. 주. 8월. 그러니까 그래야 이런 거 있잖아.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다가 산화하신 분이라는 이 명예가 생기는 거지. 질질 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우리들,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자체에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란 인물을 보세요. 이 사람은 검사로 시작해서 검찰 조직 외에 정당이라든가 다른 직장에는 몸을 담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좌천시켰는데도 나는 천생 검사입니다. 검사로 살다 죽겠습니다. 버틴 사람이잖아요. 자, 좋아. 8월에 인사가 딱 났다? 뭐 윤석열 수족 다 잘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났어. 윤석열 고립무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정부가 정말 잘못하는 거죠. 사표 던지고 나와. 그럼 대선까지 1년여 남는데 이 사람 밖에서 뭐 하고 살아? 밖에서? 이 사람은 검찰이라는 연못이 없으면 이 사람은 헤엄치거나 숨을 못 쉬는 사람이에요. 나가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럼 지지율 안 올라. 만드는 거지. 쪼다대 쪼다. 이 사람은 검찰 조직 안에 있어야 멋있는 사람이야. 오케이. 자, 강골천생 검사로 네. 보수층의 지금 이미지 메이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나올 때 임기를 못 채우고 나온다면 한두 달 전에 던질 수는 있지. 임기를 채우고 이취임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 2달 전에 난 항명.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끝까지 채운다. 거의 그다음에 끝까지 8월쯤에 아니, 그만둔다. 8월이라고 명시하진 않았고 그러면 나는 월말 정도 봐요. 월말 중에 연내로 나온다. 연내로 나온다. 연말. 연말 중에 뭐 저도 그러면 연말과 임기 채우는 중간.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가 임기니까. 그러면 봄, 내년 봄. 내년 봄. 그럼 연말, 겨울, 봄, 여름. 오케이. 근데요, 솔직히 오늘 올해 넘기기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말. 예. 지금 뭐 마지막 황제의 프이도 아니고. 딱 그 베르톨루치 감독의 그 영화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푸이가 시민 푸이로 돌아와서 자금성에 가서 여기가 내가 어릴 때 거닐던 우리 집이었지. 저 다원에서 차를 마셨지. 하지만 지금 나는 황제가 아닌 거지. 네. 인민이 된 거죠. 윤석열 총장의 또 성찰의 시간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뭐 우리 방송이 뭐 구성 전체가 완벽하다 이런 걸 기대하시지 말고요. 못한 이야기 다음 주에 하면 돼. 그렇지. 중요한 건요. 내가 방송 시간을 끊임없이 늘리잖아. 그럼 너무 늘었어 지금도. 내가 직원에 대한 갑질이 돼 버려. 그렇지. 오늘 근데 이제 많이 넘었네. 제가 역대로 방송을 길게 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끝나거든. 그러면은 오늘 1시간. 최영일에 대한 일종의 이제 예우 차원에서 말할 시간을 준 거예요. 나는 10시 넘으면 말 안 해줘. 나 하루에 10개를 방송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마디 못 해. 그러네. 불쌍하신 분이네. 네, 불쌍해. 그럼 자, 다음 주는 좀 기대가 되는 게 성동이라서 하고 싶었던 얘기 쌓아가지고 와서 다 할게요. 네, 다음 주는 기대되는 게 이제 포경 수술 하시고 복귀하시는 우리 동수영. 곽동수영 오시면 재밌겠다. 그 수술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약간 걱정된다. 아니,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시는 거야. 왜냐면 동수영이 없어도 시간이 지금 모자라는데 마이크가 하나 더 들어오면 아니,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거라고. 호경 수술이에요. 호경 수술. 호경은 뭐예요? 검색해봐. 호경이라는 나도 게 잘 있어? 몰라. 자, 여러분 말을 못하겠네. 자, 송수, 동수, 영일. 오늘 공교롭게도 첫날인데 동수형 빠져서 쾌차하시기 바라겠고요. 성동일 102회 방송은 일단 마치고 다음 주에